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연금 개혁은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연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인구 고령화, 경제 성장률 저하, 재정 적자 확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연금개혁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인 주호영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 대체율 2%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험료율 13%의 소득 대체율 50%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제기되었고 김 의원은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 소득 대체율을 45%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새로운 제안을 하며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위는 해외 출장을 통해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출장이 비판을 받자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장의 목적은 결국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었으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출장의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내에서의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정부와 여당, 야당은 책임 공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연금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등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연금 개혁의 주요 방향성을 살펴보면 첫째로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의 조정이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평균 수명의 증가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개혁을 필요로 하며 이는 연금 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 기여율 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연금 수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연금 수급액의 산정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상률 조정과 같은 조치를 포함합니다. 넷째로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공적연금 외의 노후 자금 다각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기반한 노후 대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제도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개혁 방향 중 하나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개념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분담하여 지불하는데요.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직접 납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를 합쳐서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이 연금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얼마나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소득 대체율인데요.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근로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이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검토합니다. 보다 높은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의 자금을 늘리지만 근로자나 기업의 부담도 높아지는 측면이 있으며, 소득 대체율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연금 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32년 뒤인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일치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늦추려면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 대체율 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을 15%에서 18%로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상향 조정할 경우 2093년까지도 필요한 연금보다 기금이 충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득 대체율인데요.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정치인들은 표가 되는 곳에 힘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소득 대체율 인하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추진된 연금개혁이 좌초되자 청소년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청소년 응답자들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두 가지 개혁안이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금특위는 소득보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한 12%, 40%를 최종 후보로 냈는데 둘 다 기금 고갈 시점을 각각 2062년과 2061년으로 6, 7년 늦추는 수준이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복지부 대국민 2000명 설문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 공론조사 대상이 전부 18세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정작 30여 년 후 보험료 폭탄을 떠안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한 차례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이 점차 늘어나는 사회에서 일하는 젊은 층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며 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 등 은퇴 세대도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 고 의견을 지새했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면서 최근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수령요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 이하여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장점으로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조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 연금 수령의 결정은 단기적인 재정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계획과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